지금 이런 와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국가정보원의 보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KBS 창원의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명 씨가 나중에 나라를 위해 일한다면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하니까 김 여사가 국정원 자리는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고 명 씨가 국정원 간부는 자기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이제 명 씨 주장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보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명태균의 허풍과 뭐 김건희의 허세가 빚어낸 이제 그런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채용해서 아무나 또 낙하산처럼 그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자리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명태균 씨 저희 말뿐이잖아요. 근거도 없고. 근데 명태균 씨 말 중에 상당수가 그런 류의 이제 뭐 허풍, 자기과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컴플렉스에서 나온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 말을 다 믿을 수도 없고 저 말에 근거해 가지고 또 의혹을 제기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뭐 검증은 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얼마 전에 그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걸 보면 그 문자 내역을 다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자를 대통령 부인이 뭐 한낱 정치 브로커하고 주고 받았으리라고 누구도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저런 얘기도 검증은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듣기만 해도 과연 뭐 저런 얘기가 실제 얼마나 근거가 있고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얘기였을까. 그래서 제가 허풍과 허세가 만난 거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너무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좀 그런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곱씹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통화를 했고 그 녹취가 있다라면 모르겠으나 지금 상대가 김건희 여사인데 김건희 여사가 그래 내가 말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게 증명할 수 없는 얘기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소위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밀착한 그런 비선 측근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악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모든 거를 다 폭로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저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그 개인적인 그 호기심이긴 합니다만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인수위 요직을 뭐 권하기도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국정원장하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또 사실 대통령 부인으로서 상상치 못한 그런 어떤 그거는 사실 없는 권한인데 월권하듯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면 사람들이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믿으면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그것도 역시 본인의 업보 같은 것이다라고 여겨지네요. 지금 명태균 씨가 어제 구속 취소를 청구했어요. 명 씨 측이 김건희 여사가 아직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 같은 거를 언급하면서 이제 나도 석방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지금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도 구속 취소 청구 다시 했다 그러고 김현선 전 의원 같은 것도 이미 구속 취소 청구를 했다 그러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성 구속 취소가 일어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법원도 과거의 구속기관과 관련돼서 법원이 적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해석을 적용을 했고 또 검찰도 그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검찰의 전례나 검찰의 생리나 검찰의 논리로 봤을 때 납득되지 않는 이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저 구속 취소의 혜택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누리고 그로 인한 부담이나 피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체가 지는 이런 모습이고 그 부담이나 피해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김영선 뭐 그 명태균 또 김용현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구속돼 있는 많은 그 구속 피고인들이 비슷한 이유로 구속 취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형사사법 체계의 일대 혼란과 부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로펌들의 특수가 열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예견된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사실은 법원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퉈보고 상급법원의 판례를 받아봤어야 된다. 아니 심지어 대법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 사안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마저도
이제 검찰이 거부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라는 것은 구속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을 다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명태균이 얘기하고 있는 건 절차적 흠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윤석열 김건희와 비하면 내 죄가 무슨 죄냐. 그러니까 나도 석방해달라. 아니, 저런 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만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리가 지금 구속돼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피고인들한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안 되냐? 아니, 내란을 저지른 피고인도 구속 취소 받아가지고 저렇게 멀쩡히 나가 있고, 더군다나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했던 지금 많은 그 뭐 장군들이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법의 그 일관성, 법 집행의 안정성, 또 형평성 이런 걸 다 떨어뜨리는 그런 구속 취소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스스로 자초했죠.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상황은 비난받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위법이냐라고 물으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정치적 비난과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 정도였는데 느닷없이 구속 기간을 다시 시간이 아닌 날로 정한다라는 대검의 결정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그 틈새를 파고들었던 거죠. 거기까지는 어찌됐든 뭐 그 소위 판사의 결정도 단지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나온 것이고 또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것도 검찰의 소관이긴 하나 그러나 다시 날이 아닌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 했으면 즉시 항고를 받아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공을 검찰에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이 감옥에 있는 명태균, 김영선은 상당히 지금 불만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지은 죄로 보면 지난해나 똑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김영현 같은 경우는 하도 감정 기복이 심해서 꼭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그렇게 반문까지 했는데 그 심부름을 한 나는 이렇게 잡혀 들어가서 보석도 안 되고 구속 취소도 안 되는데 대통령만 구속 취소라는 볼멘 소리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볼멘 소리가 저의 귓가에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왜 즉시 항고를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또 뒤집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대검 검찰총장의 속사정은 무엇인지 또 한 번 사람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유발하게 되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대검 수뇌부는 일단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안 올리겠다, 즉시 항고 안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미 구속 취소 이후에 즉시 항고 제기했던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대검은 이거에 대해서도 일부 일선 사례는 있지만 업무상 판단 기준이 될 정도가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해명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게 이제 전부 궤변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다른 것들을 꿰어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도 충돌하고 일종의 이제 궤변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일선에 굉장한 혼란을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법집행기관이에요. 그 법집행기관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특정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 법률로 집행하는 게 법집행기관의 역할입니다. 근데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난 건 맞지만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고 구속 취소 시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그 이제 위헌성 다른 유사한 제도의 위헌성이 있으니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 논의가 있을 때 검찰이 한석구 반대했어요. 2015년도에 국회에서 그 논의를 할 때 그리고 그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일관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유지돼야 되는 건 지난 30년간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사례에 있어서 위헌 소지를 고려하면서 이걸 자기들 스스로 순한 양처럼 포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어제 이제 엊그제죠. 법원 행정처장이 이분이 대법관인데 국회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한 건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도 대법원의 의견이라고 보는 게 전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의 그 정리된 의견 없이 대법관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국회에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개인 의견으로. 대한민국 대법원도 이걸 다퉈봐라. 그래야 이제 절차적 명확성, 법률적 명확성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마저도 즉시 항고는 검찰의 권한이고 우리는 이미 포기했다. 이 입장을 계속 고집하는 건
결국 그 검찰 선배인 윤 대통령을 봐주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관예우인 거죠. 뭐 그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 검찰은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고 검찰 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누구보다 그로부터 이제 혜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일종의 이제 보온성 그런 이제 석방을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 검찰 후배들은 그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식의 전례를 남겨놓으면은 누가 정권을 잡든 그 검찰 조직의 명운에 상당한 결과가 또는 파생적 효과 내지는 그 업보가 가해질 그 가능성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1심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인데 과연 그러면은 구속 기간을 날로 할 것인가 때로 할 것인가의 문제에 더해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판사의 입장에 저는 동감을 해요. 지금 차라리 정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사법적 판단을 하든지 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 정지 및 보석에 대해서는 뒤에 후자 두 개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지만 앞에 것에 대해서 남겨놓은 분명한 이유가 그동안에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뇌부의 이러한 입장은 상당히 옹색할 수밖에 없고 검찰 내에서도 특수본인가요? 네. 특수본에서는 오히려 즉시 항고를 지금 강조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의 입지를 스스로 조직의 그 명운이 나중에 상당히 위태로워질 것까지도 그 감수하면서 이르는 이유는 있을 것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줄탄핵이 줄기각되고 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헌재는 국회가 소추 재량권을 일탈해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판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여러 의미를 이제 또 유추하는데 그에 대해서 또 이제 서로 간의 입장에 따라서 결국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신호로 보는 거잖아요. 전혀 상반된 그런 의미들을 유추하는데 저는 일단 그 지난번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그 탄핵 사건에서 4대4로 기각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때만 해도 조금 우려스러웠어요. 결국 헌재마저도 진영화되는 거 아니냐. 그 사법의 정치화가 이제는 헌재까지 미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탄핵 사건에 있어서 그런 뭐 정파 진영 혹은 개인의 성향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정말 우리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판결에서 헌법법률 위반이 있지만 이게 직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그런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유가 기각 사유가 다 동일해요. 그런 점도 제가 보기에는 엄밀하게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이런 생각을 들게 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회의 줄탄핵, 이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이걸 이제 피소주자 쪽에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해석을 내놨어요. 어쨌든 절차를 다 지켰고 그리고 헌법법률 위반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거를 뭐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얘기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로 이제 민주당이 일방적인 의회 독주를 했기 때문에 그 논리의 정당성에 반박을 헌재가 저는 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쪽 이렇게 좋아할 그런 어제 그 선고 내용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그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을 했느냐. 또 이제 그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아마 계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는가. 이걸 보겠다라는 거를 지금 간접적으로 예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줄탄핵을 해서 전부 지금 기각이 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야당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입법 독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야당 대표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혹시 조계 대선의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에서 말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씁쓸한 생각을 지우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지금 그 탄핵이 남발된 것은 맞고요. 그러나 그것이 계엄에 이를 정도냐? 요거는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제 그 채널의 유튜브에 나가서 네.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그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도 좋아서 했겠냐. 그리고 이제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원 행위가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긴 했습니다. 네, 이 말씀 드리면서 사실은 이제 헌재가 검사 3명 탄핵을 기각하긴 했지만.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드러냈어요. 뭐 왜 주가 조작에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된 게 드러났는데 왜 휴대폰이나 컴퓨터 압수수색하지 않았냐 이런 점을 짚었는데 서울 고검이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어떻게 할지 넉 달째 검토 중이거든요. 검토만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이런 판단이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뭐 검토라기보다도 그냥 들고서 시간 끌기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상황이 딱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그 근거는 팩트는 명백하고 그로 인해서 김건희, 최은순 두 모녀가 상당한 금전적 차익을 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그 김건희 여사나 그 장모인 최은순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만 이제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발이 된 지가 벌써 그 한 4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정도 사건이면 혐의가 없으면 혐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는데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도 못 내고 그냥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런 사건이 있었나 과거에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결국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해왔던 건데 뭐 그건 그거대로 또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과연 검찰이 그 필요한 수사를 다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는 의문을 표한 것 같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의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각종 통신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증거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 못했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다가 뭐 그 이를테면 뭐 찾아가서 그건 직접적인 위헌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검찰이 소환해가지고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가지고 일종의 이제 뭐 황제 조사를 받았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사실은 석연치 않게 수사의 총괄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중앙지검 산하에 그런 차장들이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집중해서 했는가에 대해서 뭐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헌재에 저런 결정이 있었다 그래서 뭐 이제 고검이 내일이라도 수사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뭐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저 수사는 그 온전하게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도 그렇고요. 또 명태균 씨 관련한 문제도 그렇고요. 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도 그렇고 이거는 뭐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념의 문제도 아니에요. 권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었느냐 여부를 가르는 문제이잖아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 대다수도 아마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다수 야당이
좀 핀포인트를 하라. 그냥 광범위하게 아주 그냥 전부 다 마치도 그 뭐죠? 그 그물을 넓게 해가지고 좁게 하는 거구나. 치역까지 다 잡아드리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 확인할 수 있는 특검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여당이 살아남는 방법은 1호 당원인 대통령에 대한 견제 역량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 오히려 여당의 입지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제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보수에 반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극우적인 지지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여당이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분이 삼부 토건도 지적을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또 핀포인트로 한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 이 목전에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면 그 목전에서 다 걸리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전에서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제 다들 언제냐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음 주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을 보면 지금 최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언제로 예상하세요? 뭐 지금으로서는 추정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오늘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선고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전례로 봤을 때 딱 한 2주 정도 되니까 적절하다. 근데 아직 예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선고가 안 나는 거고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다음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왜 이렇게 길어지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설이 난무하고 루머도 있습니다. 있고 네. 뭐 서로 뭐 여러 찌러시들이 난무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최재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 거 보니까 그런 이제 뭐 이 각종 설들은 전부 근거 없는 낭설들인 것 같고 밖에서 뭐라고 떠들든 이제 헌재는 헌재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제 사건에 대해서 평의를 하고 있고 결정을 내릴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유의미하게 봤던 건 그거예요. 그 어제 그 4건의 선고를 이틀 전인가 이제 3월 11일 날인가 네.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왜 이걸 먼저 선고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재 그 결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정치적 공정성 시비가 있으니까 그걸 최소화하자.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건을 먼저 결정하자. 심의가 다 끝난 사건을. 여기에 합의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걸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건을 이제 소위 말해서 다 털겠다 이렇게 결심한 시점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내부적으로 내려진 게 아닐까. 다만 이제 기술적 보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절차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그 시비들이나 이런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자 한자에 이 공정성 시비나 공정성 논란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결정문도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일각에서는 뭐 5대 3이니 6대이니 여러 설들이 난무합니다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이런저런 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8대 0으로 기각될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해외 순방 일정까지 잡아놓고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저 나갈 곳도 거처도 안 정해. 예,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어쨌든 헌법 수호의 책무 여기에 충실할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고 이 사건은 전 국민이 목격자입니다. 그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이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전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가 7일이었죠. 7일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그 주에 그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거 꼼꼼하게 봐서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구속 취소가 돼가지고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혹해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구속 취소가 된 다음에 헌재에서 굉장히 그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 중에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절차적 정당성 또는 절차적 합법성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설사 위헌 위법이 되더라도. 그래서 그 율사인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위헌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계엄이라는 게 결국은 군사 통치, 군사 행정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게 과연 계엄의 요건에 맞느냐라고 계엄이 있을 때 박 의원님하고 제가 모두의 문제 제기한 부분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난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합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사회적 정치적 안정성 여기서 예를 든다면은 무력으로 어떤 무슨 뭐 난동에 가까운 그런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전체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그래서 지금 뭐 헌법 심판에 대비해서 초등학교를 뭐 휴교를 하고 이런 말은 참 들으면서도 서글픈 일이죠.